정부가 세금이 덜 거친다며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주도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 새해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바지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현안 사업들은 정부가 시급하지 않다며 대부분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착공된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공사 현장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리고 악취를 줄이기 위해 지하화하는 공사입니다. 준공 시점은 2028년 1월. 공사비 3,980억 원 가운데 제주도가 53%를 부담하고 정부가 47%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내년 정부 예산으로 410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163억 원만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주 하수처리장 예산을 늘려달라며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예결위 1차 심의에서 예산 증액이 시급하지 않다며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재부는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제주산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과 제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4.3 평화공원 활성화 등 제주도가 예산 증액을 요청한 19개 사업 가운데 16개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굵직한 예산들이 한꺼번에 삭감돼서 그걸 증액하는 것 때문에 정부와 협상에 좀 난항이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지역 예산을 챙겨서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늦어질 경우 오등봉 도시공원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하수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의 새해 예산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갈치잡이 배들은 조업을 마치고 돌아와도 위판장이 열릴 때까지 몇 시간씩 잡아온 갈치를 배에 냉동 보관하는데요. 이 점을 노리고 보관 중인 갈치를 훔친 외국인 선원들이 붙잡혔는데 해경은 누군가 사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한 무리가 손수레를 끌고 수협 위판장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언가를 싣고 한참을 걸어가더니 창고 앞에 멈춰서 싣고 온 물건을 나르기 시작합니다. 배에 보관 중이던 갈치 상자를 훔쳐 창고로 옮기는 범행 장면입니다. 범행에 가담한 건 베트남 국적의 선원 4명. 자신들이 직접 잡아 보관하고 일하는 어선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은 이 창고에 잠금 장치가 따로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한밤중에 몰래 들어와 이 안에 있던 갈치 상자 14개를 빼돌렸습니다. 시가 280만 원어치인데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배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선원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런 어창문을 열면 소리가 납니다. 탕탕탕 하는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들렸는데 그 찰나에 그 선원들이 그 배에 자고 있었어요.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이 나와가지고 누구야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외국 아이들이 다 도망간 거죠. 이들은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철저히 가렸고 냉동 창고 엔진 소리가 들리는 어선으로 범행 대상을 골랐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돈을 모두 유흥비에 썼으며 누군가 이들에게 범행을 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이 구매자들이 교사를 해서 훔치게 된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잡힌 피의자 말고도 추가로 또 다른 피의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해경은 외국인 선원 4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난 주말 몰아친 한파로 제주에는 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감귤 농가에서는 피해가 나타나는 가운데 이번 주 내내 추운 날씨가 예보돼 있어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파가 몰아친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감귤밭. 감귤들이 바닥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0도가 넘는 고온에 균이 번지고 상처를 입었는데 눈까지 맞으면서 팔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늦게까지 수확 못한 데는 새 피해, 또 앞으로 추워지면은 그 바람도 세게 불 거고, 그러면 이런 피해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 걱정이 많습니다. 성한 감귤을 골라 빨리 따내야 하지만 감귤 표면의 수분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생육이 끝나 완전히 익은 감귤은 강한 바람과 낮은 기온의 저항 능력이 약해 껍질에 상처를 입거나 알맹이가 어는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귤뿐만 아니라 월동무와 브로콜리 등 겨울 작물들도 습기에 약해 한파에 대비해야 합니다. 밭작물인 경우에는 배수로를 잘 파서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설 작물인 경우에는 보온 자재라든지 난방기들을 점검을 해서 적정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지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제주는 이번 주 내내 춥겠습니다. 특히 수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져 목요일은 영하권까지 내려가겠고, 강한 바람과 눈까지 예보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연평균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 등 기후 변화가 이어질 경우 제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걸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후 변화 영향이 5년 동안 누적되면 제주 지역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큰 3.35% 하락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제주에 이어 경남이 마이너스 2.39, 대전이 마이너스 1.54%로 하락폭이 컸고, 서울이 마이너스 0.75%로 영향이 가장 적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제주가 위도상 가장 남쪽에 있고 도시화와 산업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장 핵심인 민간공항 이전 시기를 오는 2025년 개통되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 군공항 이전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광주 MBC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 먼저냐 민간공항 이전이 먼저냐 이를 놓고 7개월 만에 마주 앉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 2시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양 시도지사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모두 5가지입니다. 특히 광주 민간공항을 오는 2025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추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 단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사실상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가 먼저 해결돼야만 민간공항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선 양 시도지사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에 대해서는 지금 해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군공항 이전의 핵심인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민간공항 이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광주시가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KTX 노선의 완공이라든가 또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 이런 문제가 무안군정을 책임지는 무안군민들의 아주 절실한 이해관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함께 양 시도지사는 또 무안군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김산 무안군수를 함께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광주 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무안 발전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양 시도가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무안군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추위 속에 오늘도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중산간과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산지 삼각봉에는 27.5cm의 많은 눈이 쌓여 있는데요. 중산간과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다시 눈구름대가 발달하겠는데요. 오늘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내일 새벽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산지 많은 곳에는 최고 10cm, 중산간 지역에는 2에서 7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에도 내일 밤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대설에 대비하시고 빙판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눈비가 그친 뒤에 오후에는 흐리기만 하겠고요. 저녁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4도, 남부 지역 5도, 성판악은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는 2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9도, 동부 지역 8도, 남부 지역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2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 낮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섬 지역도 오전까지 비가 가끔 오다 그치겠고 종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차차 높아지겠는데요. 오전에는 물결이 2에서 3m까지 일다가 오후에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 해상에서는 내일부터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부터 찬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겠고요. 해안 지역에도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리에는 행복한 쉼터와 건강한 일터, 워케이션 마을을 주제로 내년부터 4년 동안 정부와 제주도, 공기업이 488억 원을 투입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웰리스 워케이션 센터와 고수천 생태공원 조성, 마을 브랜딩과 콘텐츠 개발 등이 추진됩니다. 새해맞이 한라산 야간 산행 예약이 1시간도 안 돼 마감된 가운데 판매나 양도글이 올라와 제주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성판악 코스 1,000명과 관음사 코스 500명에 대해 야간 산행 사전 예약을 접수한 결과 40분 만에 모두 마감됐습니다. 한편 중고거래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나 양도 관련 게시물이 10여 건이 발견돼 포털 등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탐방 전 신분증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약자가 아닌 경우엔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QR코드나 신분증을 사용하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녹동 신항에 제주 생산품 물류센터가 조성됩니다. 제주도와 전남, 고흥군은 어제 전라남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녹동 신항에 제주 물류 처리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국토교통부에 물류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신청하고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안정적인 물동량 공급과 센터 활성화를 도울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운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필요한 초저온 동결 파쇄 기술을 보유한 민간 기업과 시범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지 제공과 폐배터리 공급 등을, 환경부는 운송 비용과 제도 정비 등을 지원합니다. 제주에서는 그동안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어 폐배터리 280여 대를 보관 중이었는데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체 재활용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한라산에 다양한 연체동물과 민물고기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생물다양성연구소 등이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한라산 연체동물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해발 900m에 있는 산정호수 물장오리에서 미꾸리 2종이 발견됐습니다. 또 성판악 등지 연못과 습지에서 산골조개와 제주 남방 달팽이 등 19개 종의 연체동물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채집된 담수어와 거미류, 연체동물 등 90점은 표본으로 제작해 기후변화를 추적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